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영재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영재 아이들 정말 똑똑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그런 교육 방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영재가 누구냐 이런 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주제에 영재를 판별하는 문제에 관한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영재를 판별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재 아이들을 어떻게 성취를 가지게, 높은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책을 읽는 독서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이가 똑똑하고 우수하고 IQ가 높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IQ가 높아요. IQ가 상위 1%야. 좋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나. 좋습니다. 뭐 과학영재교육원에 가서 공부를 해. 수학을 잘해. 좋습니다. 결국에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높은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성취 없는 영재, 껍데기죠. 성취 없는 영재, 정말 우리가 그건 뭐 큰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말로만 영재였죠. 말로만 영재. 우리 뭐 백강현이도 흔히 막 요번에 막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뉴스거리가 됐죠. 좋습니다. 난 백강현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6살 때 그 영재 발굴단에서 백강현이를 제가 그 능력에 관해서 설명해 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내가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능력이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능력이 발현되어서 정말 남들보다 탁월한 수학적 이론을 만들어낸다거나 수학적인 어떤 논문을 쓴다거나 어떤 성취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영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책을 읽거든요. 책을 읽는데 좋습니다. 많은 책. 그래서 오늘은 그 책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책. 눈으로 읽는 영재 아이와 머리로 읽는 영재 아이. 그 차이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책. 눈으로 읽는 영재 아이, 머리로 읽는 영재 아이. 그 차이는 뭘까 하는 겁니다. 독서를 합니다. 책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누구나 뭐 영재든 영재가 아니든 일반 아이든 다 뭐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정말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거를 얻는 사람이 있고 그냥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있어요. 뭐 많은 양을 읽어요. 책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사실은 그 시간에 다른 거 해도 되죠.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책 읽는 것이 많은 학습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책을 읽어야죠. 책 좋습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책을 너무 어렵게 읽는 아이도 있어요.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그렇게 되면 얻는 게 없죠. 또 책을 또 너무 쉬운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아이의 수준에 적절하게 맞는 그런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책을 읽을 때 과연 눈으로만 읽는지 머리로 읽는지 중요한 것. 그 차이에 관해서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독서에 관한 얘기죠. 첫째, 자, 눈으로 읽는 아이와 머리로 읽는 아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첫째는요, 자, 줄거리와 사실의 연결의 문제입니다. 줄거리와 사실의 연결. 이 줄거리와 사실들,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줄거리, 그 다음에 사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단편적으로 딱딱 끊어서 이거는 이거 A, B, C로 읽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가 언어 능력을 키워주려면 아이가 책을 읽은 후에 반드시 엄마한테 와서 그 내용의 줄거리를 설명하라고 그래라. 아니면 줄거리를 얘기하라고 늘 그렇게 시켜야 돼요. 그 줄거리를 책을 읽으면 그 줄거리의 내용을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와가지고 쭉 설명하는 아이, 똑똑한 아이죠. 그건 벌써 사실과 그 줄거리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만 읽는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눈으로만 읽는 아이는 그게 안 돼요. 그 줄거리 하나하나만 그냥 독립적으로만 보는 거죠.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런 지식만을 가지고 책을 읽은 후에 그거밖에 없다. 사실들이죠. 그거 이름, 그 다음에 뭐 연도, 무슨 이런 것들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읽는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실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내적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적 연결. 책 속에서의 내적 연결. 이것이 첫째 중요해요. 눈으로 읽는 아이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머리로 읽는 아이들은 그 내적 연결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재 읽는 내용과 사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의 연결입니다. 내가 책을 읽고 있잖아요.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책에 관한 것하고 내가 이미 읽었던 책,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일, 내가 어떤 학습했던 것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거를 어떤 아이가요, 미국 여행을 하고 와서 나랑 얘기를 했어요. 미국 여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뭐 여러 군데 봤는데 뉴욕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자유의 여신상.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죠. 거기 왜 도대체 맨하튼 앞에 그 바다에 이 자유의 여신상이 거기 왜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건 알더라고요. 이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에서 미국에 선물한 거래요. 알아요. 맞아.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미국에 왜 도대체 그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다가 선물했을까? 그거에 관한 배경적인 지식, 이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그냥 그걸 하나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어서 책에서 얻는 그런 내용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경 지식, 즉 사전 지식이에요. 사전 지식을 많이 쌓으려면 뭐 다른 책도 많이 읽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겠죠. 반드시 책만 좋은 게 아닙니다. 책과 경험은, 사실은 경험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오는 그런 암묵적 지식이죠. 그리고 책은 명시적 지식이라고 불러요. 책은 명시적 지식이에요.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이 존재하게끔 만들어서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내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을 그것과 연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자유의 신상이 도대체 왜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을 했느냐? 거기에는 아주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프랑스와 영국은 오랫동안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디서부터 독립을 했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 이긴 거를 그 프랑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미운 영국한테 이겼기 때문에. 니네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막 하는 거죠. 사실은 프랑스가. 그러면서 니네가 정말 자유를 얻었다. 그런 의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한 거예요.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학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이라고 하는 것, 미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미분과 적분. 미분이라는 뜻이 뭔가요? 일단 미분의 뜻부터 알아야 돼요. 미세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미세한 부분. 미세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작죠.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씩 변해요. 시간마다. 변하는데 우리는 못 느끼죠. 사람이 체중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체중 오늘 측정을 했잖아요. 몇 킬로다, 뭐 70킬로다, 70킬로의 체중이 있다. 내일 되면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미분이라는 그렇게 변화되는 양, 이거를 활용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리고 미분을 뭐로 배우느냐? 왜 배우느냐? 그건 사실은 미분은 나중에 보면은요, 공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통신기기를 설계한다든지, 뭐 인공지능과도 관련이 있고요. 로켓을 발사하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현재 내가 읽고 있는 내용하고 사전 지식, 그다음에 이런 게 바깥으로 모든 그런 배경 지식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의문과 질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자세,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책을 읽어서 그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거기 있는 내용과 외부의 내용과의 연결, 이런 거를 외적 연결이라고 말해요. 외적 연결. 이런 것이 있는 아이. 이게 바로 머리로 책을 읽는 아이일 수 있어요. 영재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영재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관련 지으면서 책을 읽는 아이, 이런 아이는 사실 독서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굉장히 독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내가 읽는 내용의 확산과 생성을 하는 아이예요. 내가 읽는 내용을 확 퍼뜨린다는 거죠. 넓게 퍼뜨린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생성. 즉 다시 말해서
읽은 내용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죠. 어떤 우리가 책을 읽었으면 그거와 발전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죠. 책이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인기 있는 책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훌륭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피엔스 많이 읽었습니다. 그 누가요? 히브리 대학교인가요? 그 교수가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잖아요. 유발 하라리. 이 사람의 전공은 역사인데요. 정말 인간의 어떤 우리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사피엔스에 관한 그런 얘기를 정말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역사가 그전에 없었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그 사람이 생각했던 그런 우리 인간의 발달, 고대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해 왔느냐는 많은 책이 있었어요. 많은 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책들을 다 공부한 후에 그거와 관련은 있지만 거기서부터 진일보한 그런 새로운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 책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책, 눈으로 읽는 영재아이, 머리로 읽는 영재아이, 그 차이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줄거리와 사실을 책 속에서 연결할 줄 아는 아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둘째는 현재 읽는 내용과 사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배경 지식과 연결할 줄 아는 그런 아이. 그 다음에 셋째는 내가 읽은 내용을 확산하고 생성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 이런 아이들이 바로 아주 머리로 읽는 그런 영재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독서는 중요하고요.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은 영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이 독서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독서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야말로 독서를 잘하는 그런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